직선의 방정식 갑니다. 첫 번째 한직선이죠. 자, 직선의 방정식이 왜 나와요? 세 점의 위치 관계 때문에 나와요. 삼각형 했으니까 세 점이 한직선 위에 있다 라는 것을 필두로 직선의 방정식 개념이 시작됩니다. 그럼 한직선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 해야 돼요? 직선을 점 한 점 나왔을 때 점을 뭐 했어? 표현했어. 뭘 이용해서? 순서쌍을 이용해서. 직선은 어떻게 표현해?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야? 던져봐. 직선 어떻게 표현하니? 이거 왜 하고 있는 건지 알아? 바로 끄덕이 안 나오네. 모른다. 수학 개념 학습 4단계. 첫 번째 정의잖아. 정의를 4글자로 뜻과 표현이잖아. 직선의 뜻은 알잖아. 표현을 배우고 있는 거야. 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이 직선의 방정식. 방정식 말고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이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뭔데? 라고 해서 중학생 때 너네 배운 직선이 뭐야? 부터 시작하잖아. 뭐 있어? 몇 차 함수? 1차 함수. 이렇게 쓰면 1차 함수인가? 아니지. m은 0이 아니다까지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 x는 p꼴, y는 q꼴이 있죠. 왜 이렇게 쓰는 거야? pq? 너는 x축의 수직이고 점 p, q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y축의 수직이고 점 p, q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이 세 개를 모아서 한 번에 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그게 무슨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a, x 플러스 b, y 플러스 c는 0꼴이죠. 여기서 만약 a와 b가 둘 다 0이 아니면 이런 형태가 되고 a가 0이면 이런 형태가 되고 b가 0이면 이런 형태가 된다 라고 배운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세 단계로 나누면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써? 1차 함수 형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얻어낼 수 있다. 비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비스듬한 직선을 구현할 수 있다. 다음 b가 0이고 a가 0이 아니야. 그럼 어떤 형태가 돼? 뭐가 돼?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되더라.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y축의 수직인 직선이 되더라. 그럼 이 1차 함수 그래프 형태면 이 친구를 1차 함수 형태로 나타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더라. 그래서 기울기가 몇이다? 마이너스 b분의 a다. 다음 y 절편은 뭐더라? 마이너스 b분의 c더라. 자, 추가로 하나 더 할게요. 수직인 기울기는 뭐가 나오죠? a분의 b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부터 읽어서 a분의 b, a분의 b 하면 수직인 기울기더라. 자, 다음 이제 배울 것이 직선의 방정식. 생성이에요. 만드는 방법. 종류. 첫 번째, 직선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 있어요?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근데 그 얘기를 하려면 기울기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탈락되는 친구가 한 명 있다. x는 p라는 친구죠. 얘는 기울기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맨 처음엔 누구부터 나와야 돼? 지나는
두 점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지나는 두 점. 그 점을 x1, y1과 x2, y2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와? 자취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취. 이 직선 위의 점을 뭐라 할까요? x, y라고 하죠. 원래 뭐라고 해야 되죠?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근데 직선 위의 점들은 다 같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만족하죠? 얘들아,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위의 점은 뭘 만족하죠? 두 점 A, B로부터의 거리가 같음을 만족하잖아. 그럼 공통 성질이 있잖아. 그럼 직선 위의 점은 뭘 만족하냐는 거예요. 점 x1, y1이 있고 점 x2, y2가 있을 때 뭘 만족해요?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위의 점들이 공통으로 만족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위의 점들이 공통으로 만족하는 게 뭡니까? 지금 뭘 하고 싶은진 아시겠어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훌륭해요. 반어법 아니고 정말 모르겠어요에 훌륭하단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친구 아까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은 이 위에 있는 점들이 공통으로 성립하는 성질이 뭐라고?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다는 거라고. 그럼 이 점들은 공통으로 어떠한 것이 성립하냐는 거야. 왜? 그걸 통해서 식을 유도하는 거잖아. 여기에 x1, y1이 있고 이걸 진짜 잘 이해하면 도형의 방정식 정말 쉬워. 이 두 점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 위에 점 P가 있다고 쳐봐. 이렇게. 그럼 얘를 XY라고 해. 왜 XY라고 하지? 너가 만족하는 방정식이 궁금하니까 식으로 표현해보고자. 얘를 이렇게 잡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얘와 얘의 길이가 같다 이거잖아. 이해합니까?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다 라는 식을 통해 XY에 대한 방정식을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X-X1의 제곱 플러스 Y-Y1의 제곱은 X-X2의 제곱 플러스 Y-Y2의 제곱이다라는 방정식을 이끌어내고 식을 정리해보면 X제곱, Y제곱은 사라지지. 그럼 마이너스 2X1 마이너스 2x1x 마이너스 2y1y 플러스 x1제곱 플러스 y1제곱에 이 친구 넘어갈게요. 플러스 2x2x 플러스 2y2y 마이너스 x2제곱 마이너스 y2제곱은 0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엔 x, y에 대한 몇 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이 되었잖아. 정확히는 1차 이하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직선이네. 직선이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근데 어떤 직선이냐는 거야. 어떤 직선이냐는 거야. 왜 중점을 지나는 걸 알 수 있지? 테이프 보니까 성립하더라 이거야. 기울기가 뭐지? 너의 수직이더라 이거야. 해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족하는 방정식은 얘더라라는 거지. 더 예쁘게 쓸 수 있지만 그럼 얘도 이런 식으로 식을 유도해보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떠한 식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냐는 거지. 뭘 기준으로 생각해야 될까? 이 점이 공통으로 성립하는 게 뭐야? 기울기야. 어떤 기울기?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전부 같다 해서 왔다는 거지. 이해됐니? 근데 여기 중에 이 기울기가 상수예요. 그래서 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울기는 뭐가 나오냐? 뭐가 나오죠? x 마이너스 x1 분의 y 마이너스 y1은 뭐랑 같다고? 너의 기울기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과 같더라. 근데 이 식을 쓰려면 분모가 몇이면 안 돼요? 0이면 안 돼요. 얘는 0이 아니죠. x는 x1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물론 그때도 생각해야겠지만 얘는 0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x1과 x2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어야 한다는 거야. x1과 x2가 같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x는 x1 또는 x는 x2 같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너는 x는 x1이라고 쓰면 되고 이 친구는 이 식을 따르면 된다라는 거지. 근데 조금 더 이쁘게 쓰면 얘를 양변에 곱해줄 수 있지 않냐. 좀 더 이쁘게 쓰고 싶지 않니? 좀 더 이쁘게 쓰고 싶지 않니? 얘를 넘길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얘가 뭐야? 기울기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결국엔 너는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다? 너네들이 말해봐. y는 여러분 개념 작성이니까 어차피 이것도 한번 써두시는 게 좋겠죠? x-x1분의 y-y1은 x2-x1분의 y2-y1. 어차피 여기서 온 거야. 또 굳이 쓰는 거 하나만 더 쓸까? y-y1은 뭐라고 쓸 수 있다? x2-x1분의 y2-y1 곱하기 x-x1이라고도 쓸 수 있고 또 결론적으로 y는 x2-x1분의 y2-y1 곱하기 x-x1 플러스 y1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이해했니? 이 자취를 잘 이해하면 고난도 문제가 쉬워져. 왜? 고난도 문제들이 보통 저런 걸 기하적으로 요구하는 거거든. 그니까 그냥 식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문제 풀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데서 문제가 나오니까. 자, 근데 여기 보이는 이 친구를 우린 뭐라고 불러? 무슨 기? 기울기라고 부르잖아. 아, 그러면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 나와도 식을 구할 수 있겠다 라는 얘기로 변하는 거야. 두 번째, 기울기 m과 지나는 한 점 x1, y1이 나왔을 때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야. 생성하는 방법. 그럼 뭐가 되겠니? y는 뭐 곱하기? m 곱하기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실 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고. 누구? x는 x1과 같은 x축의 수직인 직선을 배제하는 풀이라는 걸 인지하고 가야 된다는 거지. 얘는 이걸 배제하고 가는 풀이다 라는 걸 항상 인지해야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배제해도 되는가? 하면 안 되는가를 항상 따지고 가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얘를 고려하게 되잖아, 같이. 근데 이런 형태는 얘를 고려하지 않고 가는 풀이라는 걸 꼭 기억해라. 마지막 특수한 케이스죠.
지나는 두 점이 나왔을 때 풀인데 지나는 점 중에서 가장 특이한 건 축과의 교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축과의 교점. 즉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져도 우리는 지나는 두 점이 나왔다라고 인지할 수 있어야겠죠.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라고 문제에 나오면 식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 그러면 어떤 점을 지난다는 거예요? a, 0과 0, b를 지난다는 거네. 그럼 그대로 이걸 써보면 되겠네. y는 기울기 a-0분의 0-b 마이너스 a분의 b x 플러스 b라고 써도 되겠죠? 자, 근데 이 특이한 친구를 표현하기 위해 양변을 b로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b분의 y는 마이너스 a분의 x 플러스 1이라 쓸 수 있고 얘를 넘기면 어떻게 돼?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 되는 거죠. 이해됐니? 자, 여러분 항상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가역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가역이 뭐냐면 역은 배웠지 명제에서. 가능하냐? 가역적, 비가역적 이렇게 이야기해요. 역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봐봐. 얘네 둘이 나오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됐니? 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오면 x절편과 y절편이 나왔네? 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식이 이렇게 나왔다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야. 식이 이렇게 나왔다 알아차릴 수 있으려면 상수항이 뭐여야 돼? 1이 아니야. 풀마 1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형태에서 얘가 이런 형태일 수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냐는 거야. 이거 넘기면 몇이야? 그 마이너스를 쟤네한테 전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분의 y는 1 이렇게 바라볼 수 있냐는 거야. 이 앞에 마이너스도 뭐야? 마이너스 1분의 x라고 볼 수 있느냐 라는 거지.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형태를 알므로 인해서 내가 얻는 장점이 뭐야? 직선이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이해됐어? 부호만 생각해봐. 봐봐.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곱하겠지? 그럼 봐. 마플인 거 보여? 그러면 마플. 대충 요렇게 의 느낌을 가져가면 좋은 거야. 하나만 더. 자, 지금 1보다 2라는 절대값이 더 크죠? 근데 얘는 어차피 분모에 내려가야 되잖아. 분모에 내려가면 1이 커, 2분의 1이 커? 1이 크지? 그럼 여기서 더 작은 절대값을 갖는 친구가 절편이 더 멀리 있겠다. 이해됐어? 그러면 이런 판단이 가능한 거야. 2x-3y-5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 직선의 모양이 대충 바로 보이는 거지. 얘는 5로 나눌 거 아니니? 근데 얘네들 같이 5로 나눠봐야 대소는 변하지 않아.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x절편은 얘가 더 멀리 있는 거야. 부호는 뭔데? 풀마. 이런 느낌. 이걸 바로 볼 수 있는 거야. 이 식을 굳이 y는 3분의 2x-3분의 5라고 하지 않아도 느껴볼 수 있다는 거지. 기울기가 1보다 큰지 작은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이해합니까? 지울게요. 이거. 자, 그리고 유형적인 이야기도 하나 합니다.
뭐 구할 때 편리하다?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 예쁘겠죠. 이 넓이는 2분의 1 에헤! 알아차리라고 일부러 그랬는데 절대값 AB니까 이 두 개를 곱해서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공식화를 더 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진 유형 처리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최상이잖아. 여기서 시작이에요.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유형은 전부 다 개념화합니다. 원래. 그래서 그걸 모르면 개념도 모르는 새끼 취급을 해버려요.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행복수학. 여기까지가 한직선이에요. 한직선에서 배우는 게 뭐야? 직선의 방정식을 도입하고요. 직선의 방정식을 생성하는 것까지 배우는 거예요. 생성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특이한 거 하나 더. 지나는 2점, 기울기와 1점, 절편 2개. 이렇게 있다. 지우겠습니다. 다음 이제 뭐 배워야 돼? 두직선이 나와야지. 그럼 두직선 나왔으니까 뭐 해야 돼? 두직선에 위치 관계를 생각해 봐야죠. 근데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ax 플러스 by는 by 플러스 c는 0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y는 mx 플러스 n과 y는 m'x 플러스 n'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두 가지를 따로따로 배워보자. 불편해. 자,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순간 뭐야?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여기 인덱스를 뭐라고 줄까? 위치 관계 이렇게 줘야지. 이렇게 사실 이렇게 써야 되지만 자, 이 친구들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울기가 달라야 돼요. 이유는요? 연립했을 때 한근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연립했을 때 얘가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돼야 된다. 그럼 x의 개수가 살아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달라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얘네들의 b가 달라야 된다. 뭐가 떠올라야 돼? 연립 방정식이 떠올라야 돼.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은 뭐야? 다른 말로 하면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야. 근데 1차 방정식이 두 개 나오면 이건 뭐야? 연립 1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이란 말이지. 그러면 교점이 하나라는 것은 연립 방정식 입장에서는 오직 하나의 해를 갖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 조건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a분의 a'과 b분의 b'이 달라야 한다. 라고도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친구의 기울기가 뭐야? 마이너스 b분의 a야. 얘도 마이너스 b'분의 a'이니까 그게 다르다 하면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됩니다. 자, 다음 뭐 있어요? 평행이 있죠. 평행하다. 평행하다는 것은 교점이 몇 개란 뜻이죠? 무수히 많다는 거죠. 아, 없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 연립했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만족하는 게 없으려면 x가 일단 사라져야 돼요.
즉 m과 m'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x항이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요. 그치. 예를 들면 1은 2다와 같이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성립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n과 n'이 달라야 합니다. 그럼 이게 얘 입장에선 무슨 말이야? 평행 기울기가 같다니까 a분의 a'과 b분의 b'이 일단 같아라. 근데 상수항의 b는 달라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다음은 일치입니다. 그럼 연립했을 때 무슨 식이 나와야 돼? x에 대한 항등식이 나와야 돼요. 항등식. 그래서 교점은 사실 무수히 많다. 교점이 무수히 많다도 맞지만 x 기준으로 보면 무수히 많은 느낌보다는 모든 실수 느낌이 되는 거지. 쌤 뭔 말하는 줄 알아? 항등식과 부정을 구분하는 거야. 부정은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 항등식은 그걸 뛰어넘어서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이 둘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m과 m'이 같고 n과 m'도 같아야 돼요. 그래야 0은 0 꼴이 되니까요. 다음 위에서는 연립방정식이랑 비슷한 관점에서 상수항의 b까지 같아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두 직선의 위치관계 세 가지죠. 근데 한 점에서 만난다 중에서도 특이한 친구가 하나 있다. 누구? 수직이다. 또는 직교한다. 기울기를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수직인 기울기 구할 때 흔히 역마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역수에 마이너스를 곱한다. 자, 근데 이게 여러분 흔히 이 친구를 일차함수 형태라고 부르고요. 얘를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많이 불러요. 일반형. 일반형의 입장에서는 수직 조건이 뭐예요? 모르니 혹시? 내가 그때 제발 외워주세요 라고 했었는데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은 0이어야 돼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너 직선의 기울기 뭐 나와요?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나오잖아. 곱했을 때 뭐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고. 그럼 얘네 부호가 이렇게 플러스 붙여도 되고요.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양변에 B 프라임을 곱해요. A 프라임은 마이너스 B 프라임이니까 더했을 때 0이다. 그러니까 유도가 되는 거죠. 쉬운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2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이 있고 x 마이너스 2y 플러스 7은 0이 있을 때 제발 기울기 구하겠답시고 마이너스 2네 2분의 1이네 수직이네 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동으로 곱해보고 곱해봤을 때 절대값이 둘이 같다면 수직의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얘가 1이고 6이야. 근데 여기가 12고 여기가 2인 거야. 이렇게 곱하면 12, 이렇게 곱하면 12잖아. 수직인가? 하고 둘을 뭐 해봐? 더해보는 거지. 0이 되나. 즉 부호가 반대인지까지 확인을 해본다는 거지.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그 개념이 나와줘야 되는데 뭐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라인에 L을 따서 L이라고 많이 표현할 거고요.
이러한 두 직선이 있어요. 이때 두 직선 L과 L'은 하나의 한 점에서 만나는 이치관계를 갖는다고 할게요. 말 이렇게 꼬이냐? 그러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뭐라고 해보냐? x1, y1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뭐라고? 두 직선의 교점이에요. 그럼 너는 제 위의 점이기도 하고 얘 위의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해요. 그래서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얘 그냥 방정식이 아니라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얘가 0입니다, 실제로. 그 다음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은 0입니다. 이때 뭘 떠올려요? 항등식을 떠올려요. pm 플러스 qn은 0이다가 만약 mn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하면 pq가 뭐여야 돼요? 0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0 대신 쓸 수 있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 m 곱하기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플러스 n 곱하기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은 0이다라고 쓸 수 있어요. 됐니? 여기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외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x1, y1 대신 뭘 넣는? x, y를 넣어보면 어떨까? 이게 사실 어디서 있던 아이디어야? 자취의 방정식에서 항상 나오는 아이디어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뭘 넣어? x, y를 넣어왔던 거고. 그래서 m 곱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n 곱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이라는 x, y에 대한 몇 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이야. 이거 1차 이해 못 돼요. 이거 둘 다 못 사라져요. 봐봐. 여기서 이게 둘 다 사라지려면 얘네들이 b가 같아야 돼요. 그랬으면 애초에 한 점에서 안 만났습니다. 이해돼요? 예를 들면 얘가 1, 2야. 근데 얘가 2, 4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1이면 사라지거든. 그런 상황이 못 나온다는 거지. 왜? 그랬으면 평행이나 일치였으니까. 지금 그렇지 않은 거잖아, 우리. 그러니까 얘는 항상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의 그래프는 뭐가 나와요? 얘 그래프 뭐 나와요? 직선. 이 대답이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직선이에요. 그게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 따라오니? 진짜? 제발 그러면 안 돼. 얘 뭐의 방정식이다? 직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x, y에 뭘 대입하면 항상 성립하지? x1, y1을 대입하면 항상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아, 그럼 얘는 그냥 직선이 아니라 어떤 직선이야? x1, y1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지. 그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문자를 두 개 쓰자니 여러분 여기서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있냐는 거야. 그냥 이렇게 써도 됐지 않냐는 거야, 사실상. 이해되니? 이렇게 해서 m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라고 해도 pq 둘 다 0이어야 되잖아. 근데 쌤이 왜 굳이 이렇게 한 거야? 하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야. 뭘 이해시키고 싶었냐? 이제 여기 중에는 여러분 얘도 있고 얘도 포함된 거잖아. 저 두 직선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0이라는 직선을 표현하려면 mn에 무엇을 대입해야겠어요? 0, 0? 그럼 0은 0이에요? mn은 동시에 0이면 안 됩니다.
얘는 0이라는 방정식을 유도하고 싶으면 얘가 뭐 하면 돼? 없어지면 돼요. n이 몇이면 돼? m이 0이 아니고 n이 0이면 얘가 싹 사라져요. 그리고 m은 약분할 수 있죠. 없어질 수 있잖아. 그럼 얘는 0이라는 방정식이 도출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놓으면 직선 뭐가 나와? L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대로 M이 0이고 N이 0이 아니면 얘는 무슨 직선이 돼요? L'이 되겠죠. 얘가 사라지면서 이 친구는 어차피 양변에 나누면 그만이고 그럼 너는 0이 나온다는 거야. 따라오니? 그러면 M도 0이 아니고 N도 0이 아니면 뭐가 나오는 거야? 이외의 직선들이 나오는 거야. 이외라고 쓸게요. 둘 다 0이면요?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0이면 직선이 안 돼요. 참고로 뭔지 알아? 여러분 얘가 뭔지 알아? 얘가 좌표 평면이에요. 그렇죠? x가 무엇이든 상관없고 y도 무엇이든 상관없다. 좌표 평면 전체가 됩니다. 얘는. 자, 근데 이렇게 문자가 두 개인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야? 그렇죠. m이나 n으로 나눠버린 거야. 나눠버린 거야. 그럼 양변을 m으로 나눠볼게.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m분의 n 곱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이 돼요. 그럼 이제부터 더 이상 이 친구를 두 가지 문자로 표현할 필요가 있냐는 거야. 왜? 어차피 이 새끼 상수 아니야. 그럼 뭐라고 써버리자? K라고 써버리자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어떠한 k를 도입해서 k 곱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긴다고. 뭐? 우리 지금 양변을 m으로 뭐 했어? 나눴잖아. 뭘로 나누면 안 되지? 0으로 나누면 안 돼. 그럼 이제부터는 더 이상 m은 0일 수 없다는 거지. 근데 m 값이 0이어야만 표현할 수 있는 애가 하나 있었어. 얘는 0인 거지. 그러니 문자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냄으로써 계산의 편의성을 취하는 대신 직선 하나를 줘버린 거야. 단 직선 무엇은 제외? L'은 제외된다. L'이 누구야? K가 곱해져 있는 요 친구는 0은 제외하고 모두 다 표현할 수 있다가 된 거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K가 0이면 얘는 표현할 수 있더라. 근데 얘를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근데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얘들아 잘 들어봐요 여러분. 이게 개사자 강사야. K가 0이면 얘를 표현할 수 있지. 그럼 이번엔 얘를 표현해봐. 어떻게 표현할래?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럼 너넨 끄덕거리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 증명이 안 된 거야. 그렇지 않아? 발견하면 되는 거잖아. 안 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MN 세팅을 쓰는 거예요. 저는. 뭔 말인지 알겠니? 이 친구 이제 뒤에 가면 어떤 개념으로 바뀌어?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때 가서 하시고. 다음입니다. 지금 두 직선의 위치관계 사이드 개념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할 것은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에요. 얘는 직선의 위치관계 사이드 개념이라기보다는 직선에서 남은 이야기를 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남은 이야기를 털어내는 거예요. 자, 얘는 사이드 개념이에요. 이 친구 사이드 개념이 아니라 그냥 고유한 어떤 사이드 개념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어디 나오든 사실 상관이 없어. 자, 쉬운 거부터 가자. 원부터 가자.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특징이 뭐야? 중심을 지나야 돼. 중심을 지나야 돼. 쓰자. 중심을 지나야 한다. 다음,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죠? 바로 그냥 일반화 할게요. 여러분 대수 배워서 이제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 길이를 A라 하고 이 길이를 B라 할게요. 그랬을 때 일반적인 직선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평행하지 않은 겁니다.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때 요 길이와 요 길이를 P와 Q라고 할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끼인 각인 세타를 공유하는 거 보입니까? 그럼 전체 넓이는 뭐예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예요. 우리가 이 직선이 넓이를 2등분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가 전체의 몇이면 돼요? 2분의 1이면 되죠. 우리의 넓이가 몇이고 싶다고? 너의 절반. 맞니? 근데 2분의 1 연산 똑같이 들어가죠. 사인 세타 똑같죠? 아, 그럼 우리는 PQ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2분의 1 AB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넓이가 절반이지 않냐 이거야. 따라오니? 그 방법을 하나씩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 방법이 뭐야? 첫 번째, 한 놈이 다 가져가는 방법이 있죠. 흰색으로 쓸게. 한 놈이 책임을 다 가져가는 방법이 있어. P는 A와 같지만 Q가 뭐가 되면 돼? 2분의 1? B가 돼도 되지. 그럼 이러한 선분을 쓰지 않니? 이 선 이름이 뭐야? 중선이지. 그렇지. 얘네들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하나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음. 이번엔 둘이 동등하게 부담하는 방법이 있겠지. 그럼 P가 뭐면 될까? 2분의 A인가? P가 2분의 A고 Q가 2분의 B면 몇? 4분의 1 AB가 되지 않니? 즉 각각이 루트 2분의 1씩을 배분하면 되겠죠. 얘가 루트 2분의 1A고 루트 2분의 1B야. 그럼 이 선은 어떤 선이 돼? 평행한 선이 되지. 이렇게. 이해됐어? 그러면 너 대 너가 몇 대 몇이야? 얘들아, 넓이 B가 얘 대 얘 넓이 B가 몇 대 몇이고 싶다고? 1대 2이고 싶다고. 그럼 길이 B는 1대 루트 2죠. 그렇죠? 이러한 친구가 있는 것이고, 또 논증적, 즉 길이적으로 일반화하면 여기까지 사실 뭐 필수는 아니에요. 에이레이. 자, 여기면
이 각 기준으로 생각할 거야? 얘가 전체의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4 맞니? 5분의 4 맞아? 얘에다가 뭘 곱해야 2분의 1이 되는가? 이걸 생각하고 싶은 거 아니야? 뭘 곱해야 돼? 8분의 5를 곱해야 되지. 그래서 얘가 몇 대 몇 내분이냐에 따라 얘가 몇 대 몇 내분점이냐가 결정되는 거야. 그런 식의 사고도 필요한 거지.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할 수 있어요. 얘가 5분의 4잖아. 얘가 5분의 4란 말이야. 4. 그래서 얘는 몇 분의 가 돼야 돼? 얘는 8분의 가 돼야 돼. 그렇지? 이 친구 곱하기 2등분이 필요해요. 여기는 항상. 이런 식의 사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등분된 만큼을 여기서 가져야 돼요. 8분의 5 이런 식으로. 이것까지 체계화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세부적이죠. 말씀만 한번 드렸습니다. 그걸 다 때린 게 얘네들인 거지 사실. 얘가 1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2등분 했었던 거야. 얘는 등분 개념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자연수 개념을 벗어났어요. 유리수 개념을 벗어나서 루트 개념이 나왔으니까 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따라왔니? 다음 사각형이에요. 자, 일반적인 사각형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특징을 조금씩 가지면서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사각형이 첫 번째로 특징을 가지면 뭐가 있지? 사다리꼴이 있어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규칙이 없습니다. 규칙이란 게 없어요. 근데 윗변, 아랫변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규칙이 있겠죠.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중점과 중점을 지나면 되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서 길이를 양보하는 만큼 여기서 뜯어오면 되는 거예요. 즉 높이가 똑같으니까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의 합으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다음 평행사변형이에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이등분할까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주면 되죠. 널 지나는 아무런 직선이나 괜찮습니다. 왜죠? 얘랑 얘가 합동이라 넓이가 같고 얘랑 얘가 항상 합동이라 넓이가 같아서 둘이 사이좋게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넓이가 몇인지도 당연히 알 수 있죠? AB 사인 세타로 충분히 구해낼 수가 있어요. 대수를 이렇게 응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마름모랑 직사각형은 어때요? 마름모도 뭐야? 평행사변형이야. 그러면 마름모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등분을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 그게 없어요. 직사각형도 없어요. 정사각형도 없어요. 전부 다 평행사변형 취급해서 이런 친구들만 이등분 됩니다. 알겠죠? 자, 변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변형? 자, 이 친구가 여러분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직사각형에서 할 수 있는 변형을 떠올려 봅시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의 특징이 뭐야? 대각선의 교점을 지난다는 거. 집중해줘. 이렇게. 자, 여러분 근데 이 직선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는가? 대각선을 실제로 발현시켜요. 실선으로 만들어줄게요. 그럼 여러분 크고 작은 삼각형이 보이세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이 보이죠? 자, 조금 더 발전시킬게요. 정사각형으로 가볼래요, 한번? 정사각형으로 가볼게요. 대각선의 교점이 있다 치고
직선을 한번 쭉 그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대각선을 발현시켜 볼게요. 크고 작은 삼각형 보이세요? 자, 그 삼각형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 정답입니다. 정사각형은 너희들이 볼 수 있는 삼각형이 전부 높이가 같아요. 뭘로? 한 변의 길이의 절반으로 같습니다. 이 삼각형 어때요? 높이가 얘인 거예요. 이 삼각형은 높이가 얘인 겁니다. 이 삼각형도 높이가 얘인 거예요. 전부 한 변의 길이의 절반으로 높이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자, 그러면 각 영역의 넓이를 대표하는 게 뭐죠? 밑변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진짜? 그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은 이유를 대시오라고 했을 때 뭐라고 설명해도 되냐면 너를 더한 것과 너를 더한 것이 같습니다. 라고 이해도 되죠? 이해도 되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뭐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근데 2분의 1이랑 높이가 같잖아.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더할 적에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할 때 삼각형의 넓이를 전부 다 더하는 형태로 생각하면 2분의 1 h로 전부 다 묶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결국 밑변의 길이의 합 아니냐는 거야. 따라오니? 그럼 정사각형에 한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만하냐? 3등분, 4등분도 충분히 이야기할 만해요. 자, 기본적으로 원부터 갔다 올게요. 원부터 갔다 올게요. 자, 원의 넓이를 3등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주체가 누구예요? 직선이 아니에요? 120도는 직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얘 넓이를 3등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직선을 먼저 도입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거 생각한 거야? 아니, 돼요. 지금 승수는 원의 중심을 지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원의 중심을 지나버리면 이미 2등분이 돼서 3등분이 불가능해요. 얘는 오히려 원의 중심을 지나면 안 됩니다. 한 직선이 등장할 때 원의 넓이를 어떻게 나눠야 돼요? 2대1로 나눠야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하나의 직선이 들어오면서 그 2의 넓이의 비를 갖는 걸 2등분해야 돼요. 이해하니? 네. 그러면 여기 어딘가를 지나는 직선이 있다 치자. 그러면 봐봐. 접선이 이렇게 있지. 따라와? 네. 그럼 이대로 이렇게 가면 여기 넓이가 늘어나는 거 보여? 이거 무슨 꼴이라 부르지? 활꼴이라 부르죠. 활꼴. 이 활꼴의 넓이가 전체 넓이의 3분의 1이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요런 느낌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 잘 봐. 이 밑에 넓이를 2등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침범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일단.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독특한 친구 이 점이나 이 점 중 하나를 지나는 직선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여기서 한 번 더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3등분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결론적으로 안 나와요. 또는 얘랑 평행한 친구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느껴지니? 여러분 얘랑 결국엔 뭐야? 합동 아니니?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랑 똑같은 모양의 넓이 3등분하는 평행한 직선을 떠올리는 거야. 넓이가 이렇게 같도록 하는 거지. 그 다음 이 친구 하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이해돼? 이렇게. 아, 결국에 3등분은 넓이가 전체의 3분의 1인 활꼴 2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지? 이제 나오진 않을 거예요.
논리력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몇 등분을 생각해 볼까요? 4등분을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뭘 생각하냐? 직선을 몇 개 쓸 건데? 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직선을 2개만 쓸게요. 그럼 한 직선이 나오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2등분을 해줘야 돼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은요. 둘을 동시에 2등분 해야 되죠.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수직으로 이렇게 지나면 되는 거죠. 그럼 4등분. 즉 또 이번엔 3개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직선을 3개 쓸래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원래 배워야 되는 게 직선으로 인해 나눠지는 영역의 개수예요. 하나가 지나가면 무조건 영역을 2개로 나눠요. 근데 4등분이면 영역이 4개 나와야 되잖아. 그런 식의 사고가 원래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되겠죠. 이렇게. 얘는 중심을 지나도록 하고 그래서 2개로 나눈 다음에 이 두 직선이 각각을 2등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사고가 들어가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잘 보여? 여러분 활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부채꼴에서 2등변 삼각형을 빼는 거죠. 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이 2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빼요. 자, 여길 R, 여길 세타라고 할게요. 대수예요, 지금. 그럼 부채꼴의 넓이가 뭐예요? 2분의 1 R제곱 세타입니다. 다음 이 2등변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죠? 2분의 1 R제곱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럼 2분의 1 R제곱으로 묶어서 뭐가 되죠?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돼. 이거 항상 양수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접하는 거 기울기 1이라 했어요, 제가. 얘가 사인 x면 얘는 y는 x예요. 따라오니? 네. 여러분, 봐봐. 이 세타는 보통 무리수 아니니? 몇 분의 파이잖아. 그럼 얘는 뭐가 나오지? 2분의 1.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2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오지 않니? 그럼 얘가 뭐가 돼? 무리수 빼기 유리수가 돼요. 숫자가 존나게 복잡합니다. 이해 갑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오케이? 아니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면 얘네도 나올 만하지 않냐는 거야. 안 나오는 이유가 이런 데에 있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에게 나올 만한 건 원에서 뭐밖에 없어? 2등분 내지는 중심진하게 두 직선으로 4등분이 있는 거야. 그럼 얘네가 뭐다? 수직이다. 이거 말고는 나올 게 없다는 거지. 따라왔니? 근데 정사각형은 원과 비슷하게 가는 거야. 얘를 3등분 한다 생각해봐. 직선 2개만 쓸 거야. 그럼 첫 번째 직선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야 돼? 1대2로 들어와야겠지? 그럼 얘면 안 되겠죠. 이해하니? 그 순간 얘는 우리 교육과정이랑 별로 관계가 없어져요. 따라와? 우리 교육과정과 관계가 없어진다는 거. 물론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넓이의 3분의 1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겼지 않겠어?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이거 맛없다 이거야. 맛없다. 그래서 4등분이 많이 나오는 거야. 처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중심 지나게 해서 2등분 때린 다음 똑같지. 수직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유가 뭐지? 왜 이렇게 해야 4등분이 되는 거지? 이거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야 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해야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져요. 그걸 알면 대수적인 풀이를 할 필요가 없어서 한번 언급하고 가는 거고. 그러면 이번에는 5등분? 안 나오겠죠. 6등분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
직선 3개 쓰는 거야. 6등분. 첫 번째로 넓이 2등분 해야 돼. 그 다음 이 길이를 몇 등분 해야 돼? 3등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 길이가 6이라고 쳐봐. 그럼 길이를 각각 2씩 몰고 가야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2, 2, 2. 그래야 이렇게 따졌을 때 요 삼각형과 요 사각형과 요 사각형의 넓이가 같아지면서 3등분하고 쭉쭉 뻗으면 3등분이 돼서 6등분이 되는 거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알겠니? 넓이 2등분하는 건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두 직선 비슷한 이야기들. 세 직선까지 쓰긴 했지만 심화 느낌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 직선이랑 점과 직선 얘기가 나오겠죠. 세 직선부터는 같은 직선이 없다고 가정하는 거죠. 가장 일반적인 형태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두 직선이 도입되는데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이때 새로운 직선을 도입할 건데 특이한 상황이 언제죠? 여길 지날 때죠. 이런 순간이죠. 그럼 저 순간과 지나지 않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지나지 않는 상황도 사실 다른 직선과 기울기가 같은 상황과 다른 상황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 친구 위치관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일단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얘는요. 여러분 세 점 할 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가 있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가 있었지. 얘를 표현하는 다른 하나가 있었는데 뭐지? 그거예요. 삼각형이 결정된다. 삼각형이 결정된다. 그럼 또 다른 경우는 이제부터는 기울기가 같아져야겠죠. 기울기가 같은 두 직선을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일치하면 안 된다 했으니 평행하게 가져올게요. 그럼 한 직선은 기울기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겠죠. 이런 경우가 있고요. 얘는 위치관계를 따로 특정하지 않을 거예요. 왜? 얘네 둘이 중요합니다. 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음은요.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한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위치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이제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두 직선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직선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직선이 나올 때 두 가지 중 하나가 고정돼서 나올 거예요. 첫 번째, 기울기가 고정됐어요. 만약에. 그럼 이런 식으로 고정돼서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삼각형이 결정될 때와 결정되지 않을 때를 자주 물어요. 삼각형이 결정되지 않을 때가 언제죠? 이 점을 지날 때 딱 한순간이에요. 얘 말고는 전부 다 삼각형이 결정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건 한 점을 지난다라고 나와요. 특정한 점을 지납니다. 그러면 삼각형이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일반적이지 않은 삼각형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예요? 첫 번째, 이 점을 지날 때죠. 다음은요? 한 직선과 평행할 때. 그럼 총 몇 가지 경우가 있죠? 세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에서 딱 구해봤는데 세 개가 안 나왔어? 그럼 뭔가 부족한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까지가 뭐라고? 내라고 했어? 네이스. 까지가 세 직선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 다음 이제 융합으로 가요.
앞에서 뭐 배웠죠? 평면좌표에서 뭐 배웠어요? 점 배웠죠. 그럼 여기서 뭐 나와야 돼요? 점과 직선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한 점과 직선이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직선 위의 점과 밖의 점이 있을 거예요. 직선 위의 점은 대입하면 성립한다. 따로 할 얘기가 없고요. 직선 밖의 점은 뭔 얘기 할래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두 점처럼 거리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와요. 자, 직선 L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 점 P가 x1, y1이라 했을 때 점 P와 직선 L 사이에 거리 D는 뭐라고 쓸 수 있죠? 외우지 않았나요? 안 외웠어요? 뭐 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 y1 플러스 c.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게 점직거리라는 개념이죠. 증명해요? 안 할게요. 궁금하면 여름방학 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파생되는 개념 하나가 있죠.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했잖아. 그럼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렇지.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해봐야겠지. 근데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은 거리가 몇이야? 0이야. 만나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0이야. 일치하는 두 직선은 0이야. 생각해볼 게 얘밖에 없죠.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두 직선을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주고 두 번째 직선 얘랑 평행하게 줘야 되지. 그러면 얘랑 거리 얘 b가 같아야 되잖아. 개수 b가 같아야 돼. 그럼 그냥 똑같다고 봐도 되지 않나? 항상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아? 예를 들면 얘가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은 0이야. 그럼 얘가 4x 플러스 6y 플러스 1은 0일 수 있지만 양변을 뭘로 나눠서? 2로 나눠서 얘랑 똑같이 항상 만들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똑같이 A, B를 개수로 써줍니다. 근데 평행하다는 건 상수항은 다르다는 거겠죠. C와 C'은 다른 겁니다. 따라옵니까? 네. 이때 두 직선 사이에 거리는 뭐가 되죠? 원래 거리 구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하면 뭐야? 그냥 피타고라스로 구하잖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공식 쓰잖아. 얘는 저렇게 하는 거야. 평행한 두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점을 딱 잡아가지고 이 거리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하면 항상 어떻게 나오더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c 마이너스 c 프라임이 나오더라. 증명할 줄 아는 사람? 증명합니다. 자, L 프라임 위에 한 점 P를 가져와요. 너를 x1, y1이라 할게요. 그러면 얘는 얘 위에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ax1 플러스 by1은 c 프라임 c 프라임 더해서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성립하는 등식이죠. 그럼 이때 이 친구랑 이 친구 사이의 거리를 써봐요. d가 뭐죠? 루트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얘가 뭐야? 얘가 뭐랑 같아? 마이너스 C랑 같다는 거야. 따라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C 마이너스 C 프라임이라 쓸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따라왔나요? 네. 자, 결국 직선의 방정식 정리해보면 기본적으로 한 직선, 두 직선, 세 직선, 점과 직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한 직선에서 무슨 얘기했어? 직선의 방정식을 정의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그 세 가지 직선을 하나의 표현으로 묶어버렸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근데 그렇게 쓰고 봤더니 이 친구가 무슨 방정식이더라?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이더라. 아,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직선이구나. 이때 a가 0이면 어떻고 b가 0이면 어떻고 둘 다 0이 아니면 어떻고를 나눠봤어요. 그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생성하는 방법을 공부했어요. 몇 가지냐?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진하는 두 점이죠. 만약 x좌표가 같으면 x는 x1, 다르면 기울기가 같다는 걸 통해서 자취의 방정식을 유도했어요. 두 번째, 한 점과 기울기를 알 때 구하는 방법. 세 번째, 진하는 두 점에서 특수한 케이스 x절편, y절편이 주어진 케이스 배웠다. 그 다음 두 직선이 나오죠. 그럼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생각해야겠네.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일치한다, 특수 케이스, 수직이다. 각각의 조건들이 쭉쭉쭉 나오죠. 그 다음 사이드 개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K 이용하는 거. 단 K의 곱해진 형태의 직선은 나타낼 수 없다 라고 배웠고,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을 좀 심화해서 배워봤다. 다음 세직선 위치관계, 독특한 두 가지만 기억해달라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와 삼각형이 결정되는 경우를 생각해달라. 됐어요? 다음 점과 직선, 점직거리.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죠. 점과 점이 있으면 항상 뭐 해야 돼? 이어서 거리를 생각해줘야. 직선과 점이 만나면 뭐 해라? 수선의 발을 떨궈서 이 거리를 재려고 해봐라 라는 거죠. 그 다음 심화해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구한다 라는 것까지 배워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직선의 방정식 내용이에요. 자, 외심 내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세 점이 나와 있는데 B와 C는 정점이고요. A는 동점이죠. 어디 위를 움직이죠? X좌표가 고정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8이라는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8을 한번 그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선문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라 했을 때 직선 PC가 넓이를 2등분한대요. 자, 그럼 여러분 이 길이가 AB의 몇 분의 몇? 3분의 2니까 뭘 곱해야 2분의 1이 될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4분의? 아, 너는 3대 1 내분점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니? 근데 여기 몇이었어? 마이너스 8이었지. 그럼 느껴야지 얘들아. 이 길이가 몇이었지? 8이지. 그럼 얘가 몇 등분 되겠어? 8의 약수의 등분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야. 1등분이겠어? 2등분? 4등분일 가능성이 처음부터 높았던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를 생각할 때 4분의 뭐시기를 떠올려야 될 것 같다 라는 예상도 가능한 거지. 그럼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하나만 더 하자. 그럼 13번입니다.
자, 우리의 교과서나 올림포스 기출에 나오지는 않지만 한번 넣어봤어요. 어떻습니까? 여기 6,0이고 12 6,11이에요. 직사각형이 있는데 점 3,6이면 어디예요?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입니다. 여기 뭐 중심이라고 하면 안 돼요. 대각선의 교점입니다. 그럼 이 친구를 지나는 직선의 특징이 뭐죠? 넓이를 2등분한다는 거예요. 이 직선들이 전부 다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들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 세 직선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뭐 한대요? 6등분 하겠대요. 6등분. 자, 이렇게 했을 때 넓이를 2등분을 했는데 이 직선들이 등장하면서 이 사각형의 넓이가 몇 등분 된 거야? 3등분 된 거지. 그럼 바로 이 길이에 대한 사고를 해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했을 땐 무슨 사각형이었는지 기억해요? 정사각형이어서 높이가 다 어땠어요?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친구의 높이는 몇이죠? 6. 여기는 3이죠. 그러면 각각의 변의 길이가 힘이 살짝 다르다는 거죠. 이해했니? 힘의 차이가 1대2가 난다 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친구 길이보다 얘 길이가 더 힘이 센 거죠. 높이가 2배 차이 나니까요. 이해됐어요? 그런 식으로 사고하면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